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모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유튜버 못된 소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난 2017년 2회 전기기사 시험에서 전기산업기사에 최종 합격했고, 지난 2018년 3회 전기기사 시험에서 전기기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산업기사를 준비하면서 전기기능사 필기를 준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난이도는 전기산업기사 필기 난이도보다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실 건 아니고요. 비전공자가 보기에는 난이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게다가 전기기능사 실기의 경우에는 작업형이고요. 배관 작업도 해야 하고 배전반을 스스로 꾸려야 합니다. 또한 전기기능사 실기 합격률이 타 기능사 대비 월등히 높습니다. 타 기능사 자격의 실기 합격률이 대개 10%대인데 비해서 전기기능사의 경우에는 대략 75% 정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80%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간한 사람은 전기기능사를 준비할 바에 차라리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준비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기사의 실기는 필답형 시험입니다.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컴할 1급 자격을 거들떠도 보지 않듯이 전기 관련 대학 전공자도 거들떠 보지 않은 자격이 전기기능사라고 합니다. 실격의 원인은 대개 중도 포기나 부정행위 등의 경우가 아니고서야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작인 경우. 가령 녹색 스위치를 달아야 할 곳에 적색 스위치를 단 경우라던가, 램프를 설치해야 할 위치에 스위치를 단 경우라던가, 크로싱이라 해서 단자대 이후의 부분을 교차 배선한다거나, RST 2선의 배선 색깔을 잘못 연결했다는 등. 이거는 빼박 구제가 안 돼요. 두 번째로 미작동인데요. 실격되는 사유 중에 얘가 제일 많아요. 실격률이 전체 응시자 중에서 75% 이상인데, 그 중에서 약 95% 정도가 미작동으로 인해 실격되는 경우예요. 근데 문제는 미작동하는 원인을 감독관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밝혀진 경우에서 보자면 크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스위치 박스나 기타 박스를 닫는 과정에서 배선이 빠진 경우요. 밝혀진 경우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많다고요. 이 경우는 빼박 구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둘째로는요, 설계도상에서 핀 번호를 잘못 부여해서 발생되는 경우, 혹은 배선 연결을 잘못해서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빼박 구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부품의 결함이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첫째, 둘째의 경우가 아닌 나머지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된 사람의 부품을 갖다가 하나씩 교체하면서 확인해 보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어디선가 배선 연결을 잘못한 경우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근데 부품을 바꾸었는데 작동이 됐다? 이거는요, 명백히 공단 측의 귀책 사유입니다. 게다가 부품을 바꾸었는데 작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아니 왜 수검자라서 부품을 확인을 제대로 안 합니까? 라는 반박을 하게 된다면
경찰을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감독관의 재량을 넘어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경찰이 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이거는 명백히 불량한 부품을 지급한 시험 주최 기관의 잘못이고, 시험 주최 기관으로서 부품이 모두 정상이었다는 걸 확인하고 수검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검자인 내가 부품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야 합니다. 게다가 본인은 수검자로서 해당 부품이 불량인지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없다고 항변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주장하셔야 되는데요. 이는 재량권 사용을 넘어선 형법 123조에 근거한 직권남용으로서 수검자 입장에서는 부품의 내부적인 불량 유무까지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공무를 수행 중인 국가기술자격실기감독관이 자신들의 행정편의를 이유로 부품의 불량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 수검자로 하여금 불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찰이 폴리스 라인 치게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처음에 부품을 하달할 때 확인하게 하지 않느냐. 그거는 하달받은 부품의 개수와 명칭 그리고 외견상 문제가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이지 부품의 내부적 불량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품의 내부적 불량이 없다는 사실을 가까이는 시험 감독관들이, 나아가 전기기능사 실기 주최 기관인 큐넷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전기기능사 실기 현황이 이렇습니다. 이러니 전기기능사 응시할 바에 전기산업기사 응시가 낫다고 할 정도면 말이 다 나온 거죠.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시간이 총 4시간 30분이 주어지는데요. 전기기능사 실기는 비록 영상의 사진과 동일하게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영상의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진의 배관 공사를 1시간 30분, 그리고 가운데 노란 선 등이 있는 제어판 공사를 1시간 정도에 끝내고 작동까지 완벽하게 할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면 시작하지 않는 걸 권해요. 필기도 기능사 수준에서는 완전 개소리에 헬 난이도라고 할 정도인데, 글쎄요, 실기는 제가 제 사견인데 사람으로서 할 작업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합격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전반을 만드는 연습을 해서 그 정도라고 하네요. 정말 실력이 매우 뛰어난 경우가 아니고서야, 혹은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3년을 내리 반복 연습을 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한두 달 연습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전기 기능사 실기를 독학으로 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서 말했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필기는 독학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실기는 실제로 배관 작업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고, 실기를 뭐 학원 가서 강습을 한다고 해도 학원에서 대개 월 50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전기 기능사 준비하는 분들은 졸업하기 전에 취득하시는 걸 권하고요. 폴리텍 대학에서 전기 기능사 과정을 혹은 전기 내성공사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글쎄요, 뭐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지인이 전기 기능사 채점관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 다음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바로 실격이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제 명백한 오작이 이제 첫 번째가 되었고요. 여기서 오작이라 하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가령 스위치의 색을 바꾸어 설치했다. 설계도상 녹색 스위치가 와야 하는데 적색 스위치가 왔다. 설계도상 적색 등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백색 등이 설치되었다 등. 언뜻 봐도 설계도상에서 요구하는 배관 길이보다 길거나 짧다. 혹은 설계도상 콤바인 덕트관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플라스틱 에나멜관으로 설치했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로 했다. 그 이외에 실제 작업한 배치 자체가 도면과 하나라도 다른 경우, 기타 도면과 다르게 설치한 경우 모두 명백한 오작입니다. 셀렉트 스위치의 경우에는요, 문제에 출제된 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보통 시험 도면에서는요, 도면에 그림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 그림처럼 설치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도면대로 설치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레버를 수동 및 자동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옆에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에 레버를 돌림에 따라서 쇠막대 바가 움직이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가령 뭐 레버를 수동 방향으로 돌렸는데 쇠막대가 뭐 그림에서처럼 A쪽으로 갔다? 그러면 그 A쪽이 수동이에요. 두 번째는 미완성이 있는데요.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혹은 뭐 미작,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에서 미완성이라고 하면요, 외견상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새들의 경우에는요, 지난 2018년 3회 시험부터 하나라도 설치가 안되면 미완성으로 간주해서 실격이라고 합니다. 완성을 했는데 뭐 작동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오작동 내지 요구사항에 맞지 않게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겠죠. 응시 포기, 중도 포기자 포함, 부정응시, 수험표 및 신분증 미지참, 시험 미응시자,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배관의 끝을 지급한 기구를 이용해서 마감하지 않은 경우, 콤바인 덕트관 혹은 플라스틱 에나멜관, 그리고 케이블, 얘네 셋의 길이가 배치도에서 요구한 길이보다 짧은 경우로서 그 정도가 5cm를 초과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크로싱이라 해서 배전반과 배관 사이의 전선이 교차되면 실격입니다. 이건 불문율이고요. 크로싱하면 실력 미달로 간주해서 실격 처리한다고 합니다. 새들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로서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그 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
말합니다. 또는 새들의 나사를 양쪽에 하나씩 총 2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한쪽만 설치한 경우입니다. 지난 2018년 3회 기능사 실기시험부터 적용되는 룰이라고 합니다. 배관의 새들을 하나라도 설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역시 지난 2018년 3회 기능사 실기시험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플러터리스 설계도가 나온 경우에는요, 해당 플러터리스 기기에도 반드시 접지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실격입니다. 배선이 기구 혹은 기구의 소켓 위로 그림과 같이 점프한 경우로서 이 역시 불문율로 실격 미달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고 합니다. 배전반에 나사를 허술하게 설치하여 외견상 배전반이 비뚤어지게 놓이게 된 경우인데요. 나무판의 밑면이 바닥과 수평하게 벽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배전반에 설치된 소켓과 터미널 역시 바닥과 수평하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스위치 박스 혹은 파일럿 박스에 설치하는 나사를 너무 허술하게 박아서 외견상 매우 허술해 보이거나 나사를 완전히 설치하지 않아 유격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소켓에 노란 선이 최대 각각 2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거나 하나 혹은 2개가 연결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3개 이상 들어간 것이 확인되면 그 즉시 실격 처리된다고 합니다. 배전반의 황색 선을 규정에 따라 배전반의 소켓으로부터 이격하여 배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격하도록 규정된 그 간격은 2.5cm입니다. 외견상 그 오차가 너무 현저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고 자로 실측하여 0.5cm 내외 정도의 오차는 실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전반에 전선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림의 식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그림처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는 불문율로서 실력 미달이라 간주하여 실격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 실격 사유는 여기까지고요. 그 채점관 지인이 말한 다음의 경우에는 감점 사유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설치된 새들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개수가 총합 3개까지인 경우라고 합니다. 개당 3점씩 감점이라고 합니다. 새들 설치 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영상 속에 나오는 그 그림처럼 설치를 하셔야 하고요. 대개 시험에서는 새들 간의 간격이 1m 이내가 되도록 출제를 하기 때문에 외견상 간격이 똑같다고 여겨질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림처럼이라도 확실하게 설치하셔야 합니다. 일단 확실하게 아셔야 할 거는 그림에서 별표 표시한 곳마다 확실하게 새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처럼 배관 마감 기구에서부터 새들을 3cm 정도 이격한 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별표 표시한 곳마다 확실하게 새들을 설치하라고 했는데요. 별표 표시한 곳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관이 꺾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관이 꺾이는 부분은 배관에 새들을
확실히 박아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속 1번의 경우에는요, 학원이나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그림의 저 거리를 12cm로 하라는 곳도 있어요. 원래는 그 거리가 배관 바깥 지름의 6배 이내라고 그렇게 규정상 명시가 되는데요. 플라스틱 에나멜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 지름이 자마다 약간 좀 오차가 있긴 해요. 근데 대체로 2.1에서 2.2cm예요. 그렇게 되면은 12.6에서 13.2cm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은 학원에서 12cm를 하라는 게 맞긴 해요. 근데 15cm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관을 도면대로 설치를 했는데 콤바인 덕트관 혹은 플라스틱 에나멜관을 영상 속 말발굽과 부메랑 같이 외견상 말발굽 모양 혹은 예각, 둔각 형태로 설치한 경우인데요. 개당 8점 감점이라고 합니다. 다만 좌우 각 3에서 4도 이내의 각도 오차는 감점 사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콤바인 덕트관 혹은 플라스틱 에나멜관의 길이가 문제에서 요구한 길이보다 짧은 경우인데, 근데 이제 잘 들으세요. 아까 5cm 초과한 경우에는 실결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 정도가 5cm 이내인 경우에 하네요. 이거는 개당 5점씩 감점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배관의 끝을 지급한 기구를 이용해서 마감했으나 기구의 배선 출구 부분을 배전반에 걸치지 않은 경우로서 이거는 배관의 끝부분에 배전반에 닿은 경우에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개당 3점 감점이라고 합니다. 원칙상 그림에서처럼 기구를 배전반 나무판에 5mm 이상 걸치게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속의 경우에서처럼 걸치는 경우에는 그냥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들의 나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경우가 3개까지인 경우에 한다고 합니다. 이는 개당 3점씩 감점이라고 합니다. 그 지인이 얘기한 사유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못된 소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었다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